8.2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1절에서는요, 뭘 배웠는지 한번 상기해 보면, 2 이상인 자연수 n이 있다고 하면 법 n에 대한 우리 계수라는 걸 정의했죠. 계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수 a가 일단 n과 서로서여야 되고요. 우리가 계수를 얘기할 때는 요 a가 항상 n과 서로서여야 되죠. 그랬을 때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a의 k승을 했을 때 그게 1하고 합동이 되는 법 n에 대해서요. 법 n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가장 작은 양의 정수, 가장 작은 양의 정수 such that 이렇게 되는 k로 정의했습니다. 그걸 우리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a가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요, 우리가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여기 k가 phi n인 경우에는 확실히 이게 1하고 합동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이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1하고 합동이 되는 그런 k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법 n에 대한 a의 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8.1절에서 공부한 게 원시근이라는 거를 정의했었죠. 원시근이라는 건 뭐였냐면 요 a의 계수가 요게 가질 수 있는 최대 계수, 그러니까 phi n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phi n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phi n일 때, 1하고 합동이고, 이거보다 작은 자연수에 대해서는 여기 1하고 합동이 되는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를, 그럴 때 우리 a를 n의 원시근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1절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원시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기를 n이 가령 7인 경우에는 요 3이 원시근이 됐었습니다. 3의 계수가 phi 7,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이 된다라는 것을 예를 보였고요. 또 가령 n이 12인 경우에는 어떤 정수 a에 대해서도 이게 phi 12, 즉 4가 되는 그런 a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되기 전에, n이 12일 때는 a의 4승이 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1하고 합동인 경우가 나온다 해서 12는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12하고 서로 서인 어떤 정수 a에 대해서도 그 a의 4승이 되기 전에 1하고 합동인 경우가 나온다. 따라서 12는 원시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8.2절에서는, 그리고 8.3절에서는, 이 8.2절과 8.3절에서 그러면 어떤 n이 원시근을 갖고 어떤 n이 원시근을 갖지 않는가에 관한 얘기가 8.2절과 8.3절에서 계속 나옵니다. 8.2절의 제목은 소수의 원시근인데요. 8.2절의 결론은 모든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8.2절에서 먼저 모든 소수가 원시근을 갖는다 이런 사실을 얻고요. 이제 8.3절에서 그 이외의 수들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원시근을 갖고 또 어떤 것들이 원시근을 갖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시작하죠. 8.2절에서 모든 소수가 원시근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준비 작업 중에 첫 번째가 정리 8.5 라그랑지 정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자, 라그랑지 정리는
P가 소수이고요. 그리고 fx라는 다항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항식의 계수들은 모두 정수이고요. 또 x에 관한 이런 다항식인데요. n차 다항식이고 각각의 계수는 정수이고요. 특별히 최고차항의 계수 a에는 법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예. 그랬을 때 자, 요런 합동방정식 요거는 0. 예, 요런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n개의 서로 합동이 아닌 해를 갖는다 라는 게 라그랑지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뭐 실수 혹은 복소수에서 이 다항식은 n차 다항식이면 뭐 n개 뭐 중근을 포함해서 모두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근을 하나로 치면 많아야 n개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합동방정식에서는 그 내용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수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다항식을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거를 법 8에 대해서 이런 합동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보다시피 많아야 2개가 아니고 이렇게 4개의 서로 합동이 아닌 법 8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아닌 해를 갖습니다. 자, 1이면 확실히 0하고 합동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근이고 3이면 3, 3은 9 빼기 1 하면 8이 돼서 법 8로 모듈로 8로 0하고 합동이 됩니다. 또 5도 해보면요. 5, 25 빼기 1 하면 24가 되죠. 그럼 38, 24 돼서 역시 0하고 합동이고요. 또 7을 대입해보면 7, 7, 49 해보면 49 빼기 1은 48이면 68, 48에서 역시 0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4개가 모듈로 8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되지 않는 그런 해들입니다. 나머지 해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다항식에서 어느 하나가 근이면 이 법 n에 붙은 배수를 더하거나 뺀 것도 다 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합동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 사실을 이용하면 정리 4.2에 나온 내용들을 이용하면 어느 하나가 근이면 이 모듈로 n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이런 다항식의 근이면 요 법에 나오는 요 숫자 요 소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n이더라도 그 n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뺀 것도 다 근이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고요. 자, 이렇게 2차식인데도 2개를 많아야 2개가 아니고 이렇게 4개를 갖는 2개를 넘는 근을 갖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 모듈로 n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특별히 소수인 경우는 많아야 n차 다항식은 많아야 n개의 서로 합동인 해를 갖게 됩니다. 정리 8.5 라그랑지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죠. 우리는 정리 8.5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이냐면요. 그 자연수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 자연수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이죠. 근데 요 차수, 이 차수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쓸 예정입니다. 자, 먼저 n이 1이라면요. 이제 귀납법의 출발점이 되는 n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얘기는 fx가 1차 다항식이란 얘기죠. 1차 다항식이면 자, fx는 이런 형태일 거고요. 그리고 요 조건을 쓰면 a1은 모듈로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p가 a1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게 p가 소수이니까 a1과 p가 서로서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항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4장에서 배운 리니어 컨그런스 1차 선형 합동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해가 언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나오는 요 계수하고 요 p하고
최대 공약수가 요걸 나눌 때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서여서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든 간에 항상 1은 요거를 나누게 돼 있죠. 따라서 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리 4.7에서 또 추가로 해가 몇 개 존재한다고 그랬었냐면 요 모듈로 P에 대해서 해가 몇 개 존재하냐면 요 최대 공약수 개수만큼, 최대 공약수의 숫자인 개수만큼, 그러니까 한 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n이 1인 경우에는 많아야 한 개라고 그랬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죠. 예, 한 개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n이 1인 1차식인 경우에는 우리 이 정리 8.5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납법 가정으로요. 이 정리가 n이 k-1차일 때, n이 k-1일 때, 그러니까 fx가 k-1차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k차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면 되죠. 그래서 fx가 이제 k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서도 요 합동방정식이 많아야 k개의 합동이 아닌 해를 갖는다. 이걸 보이면 되는 거죠. 계속 보여보죠. 먼저 요 합동방정식이 해가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해의 개수가 0개인 거니까 많아야 k개를 갖는다 라는 요 명제를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할 게 없는 거고요. 당연히 많아야 k개인 거니까 0개인 것까지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경우가 아닌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합동방정식이 많아야 k개의 해를 갖는지를 증명하면 되죠. 자, 요 하나, 확실히 존재하는 이 하나의 해를 a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항식 fx를 x-a라는 이 1차식으로 나눈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fx는 x-a 곱하기 어떤 다항식 qx 플러스 r 이렇게 될 겁니다. 자, qx도 역시 정수계수 다항식이고요. 또 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는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인 어떤 정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a가 애초에 정수였으니까 x-a로 다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 r, 나머지 r도 요 상수항도 정수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가정하기를 우리 fx의 차수가 k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1차식이니까 요 다항식, 몫이 되는 이 다항식은 k-1차 다항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식에다가요, 우리가 x의 a를 대입해 보죠. 그럼 x의 a를 대입하면 fa는 우리가 이게 요 해를, 요 합동방정식의 해를 a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이게 0하고 합동인 거죠. 그래서 모듈로 p, 법 p에 대해서 fa는 0하고 합동이고요. 한편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이건 0으로 없어지죠. 여기도 a가 돼야 되는데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으로 없어지고요. 이게 결국은 r인데 따라서 모듈로 p, 법 p에 대해서 요 r은, 요 나머지가 되는 r은 0하고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fx는 fx라는 다항식을 모듈로 p로 보면 요거는 모듈로 p로 보면 요거는 0하고 합동이니까요. 요거가 각 개수가 이렇게 합동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게 0이 하고 합동이다라는 합동방정식을 푸는 것은 요만큼이 0하고 합동이다 라는 합동방정식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 r이 모듈로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0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대신에 요게 0하고 합동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어보죠. 자, 우리는 지금
요 합동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동이 아닌 해의 개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정하기를 적어도 하나는 A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죠. 만약에 A하고 합동인 또 다른 해가 있다고 해보죠. 또 다른 해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에 B를 대입하면 이게 0하고 합동이란 얘기죠. 요 B를 대입하면요. 예, 그러면 요게 0하고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는 거죠. 예, 이것도 합동인 거네요. 예. 따라서 여기에 B를 대입했다 치면요. A하고 합동이 아닌 어떤 B를 대입했다고 치면 요 B-A의 QB가 법 P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B하고 A가 서로 합동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B-A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P가 소수이니까 그 얘기는 B-A와 P가 서로서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P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P하고 B-A가 서로서니까 P가 QB를 나누게 되죠. 그 얘기는 QB가 0하고 합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fx라는 요 합동 방정식 요것에 대해서 a가 하고 합동이 아닌 또 다른 해가 존재한다면 그건 반드시 요 k-1차 다항식인 요 다항식에 대한 해가 된다 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면요. 이렇게 A가 아닌 것 중에 요거의 해면 A하고 합동이 아닌 어떤 또 다른 해가 있으면 그 해는 요런 합동방정식의 해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하고 합동인 어떤 B가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된다면 그 해는 요런 합동방정식의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하고 합동이 아닌 A가 아닌 또 다른 해들은 다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K-1차잖아요. K-1차니까 우리가 K-1차에 대해서는 정리 8.5가 성립한다라는 게 우리 귀납법 가정이죠. 그래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요거는 요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K-1개의 해를 갖습니다. 서로 합동이 아닌 해를 갖습니다. 따라서 요거의 해는 요거의 해 플러스 A 하나 더 추가죠. 그래서 요거의 해의 개수가 많아야 K-1개니까 요거의 해의 개수는 요거보다 하나 더 많아야 K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8.5 라그랑지 정리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 8.2절에서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다 라는 것에 필요한 내용은 이 정리 8.5의 다음에 따름 정리입니다. 따름 정리의 내용을 살펴보죠. 자, P는 소수이고요. D라는 자연수가 P-1의 약수입니다. P-1을 나누는 어떤 자연수라고 했을 때요.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 x의 d승 마이너스 1이 0하고 합동이다. 그러니까 x의 d승이 1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이거면 우리 좀 전에 정리 8.5 라그랑지 정리에 의하면 요 합동 방정식은 이게 d차 다항식이니까요. 많아야 d개의 해를 갖겠죠. 서로 합동이 아닌. 그런데 요 따름 정리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얘기고 요 특별한 다항식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갖는다. 법 P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많아야 D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다항식에 대해서는 D차 다항식에 대해서는 많아야 D개의 합동이 아닌 해를 갖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요 다항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D개의 요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 D개의 서로 합동인 아닌 해를 갖는다 라는 게 이 따름 정리의 내용입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따름 정리의 증명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페르마 정리를 이용합니다. 자, 페르마 정리 내용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요. P가 소수이고, P가 소수이고, 만약에 어떤 정수 A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 얘기는 P하고 A가 서로서란 얘기죠. 그러면 이 A의 P-1승은 1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요 내용이 바로 페르마 정리였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할 건데요. 그럼 우리 페르마 정리에서 요런 합동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x자리가 여기가 되는 거죠. 요 방식에서. 그러면 a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거면서 서로 합동이 아닌 거는 뭐가 있냐면 1서부터 p-1까지 이렇게 p-1개가 있죠. 나머지들은 다 나머지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이 1서부터 P-1까지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합동 방정식은요. P-1차 요 합동 방정식은 정확하게 P-1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여기 해가 P로 나눠 떨어지지만 않는 그런 정수 모두가 요 합동 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래서 이 해들은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 P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해들의 개수는 P-1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실을 우리가 뒤에서 쓰기 위해서 1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한편 우리 D라는 자연수가 P-1의 약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P-1을 D 곱하기 K, 어떤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P-1을 D 곱하기 K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x P-1승 마이너스 1이란 다항식을 요 P-1은 DK니까요. 요거를 x의 D승의 전체의 K승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 x의 k승 마이너스 1, 뭐 1의 k승 이렇게 봐서 요거를 라지 x로 보면요. 그럼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죠. 요 라지 x를 x의 d승으로 놓고 y를 1로 보면 우리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y, 그러니까 x의 d승 빼기 1 하고, 그리고 나머지 라지 x의 k-1승서부터 0승까지 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x의 d의 k-1제곱, x의 d 곱하기 k-2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d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정리 8.5에 의해서 요거는 많아야 요런 합동 방정식은요. 많아야 D개의 해를 갖죠. 또 요 합동 방정식은 요 부분을 놓은 거예요. 요 부분. 요 합동 방정식은 많아야 DK-D개의 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요게 영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정확하게 P-1개의 해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게 영하고 합동이다. 가 해가 되려면 요 합동 방정식에 요게 영하고 합동이다라는 모듈로 P에 대해서 합동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소수이니까요. 그 얘기는 P가 이 전체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그런 x들이 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P가 소수인 경우는 어떤 두 수의 곱이 P로 나눠 떨어지면
P가 이거를 나누든지 이거를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영하고 합동이든지 아니면 요게 영하고 합동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 합동방정식의 해는요,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되든지 아니면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성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 합동방정식은 요게 0이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D개의 해를 가져요. 또 요게 0하고 합동인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DK-D개의 해를 가져요. 따라서 요 전체의 합동방정식, 요 전체의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이거 플러스 이거만큼의 해의 개수를 갖겠죠. 근데 D 플러스 DK-D를 해주면 그게 DK죠. 그러니까 요거의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DK개의 해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DK가 바로 P-1이죠. 그러니까 많아야 P-1개의 해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P-1개의 해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 이게 정확하게 P-1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말과 또 요게 많아야 P-1개의 해를 갖는다 라는 걸 모순 없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정확하게 P-1개, 요게 정확하게 요게 0하고 합동이다라는 합동방정식이 정확하게 P-1개의 해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P-1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D에다가 DK-D를 더해서 나왔는데 따라서 요게 P-1개가 되려면 여기서 모자라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정확하게 D개여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DK-D개여야지 그거를 합했을 때 정확하게 DK개, 다시 말하면 P-1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많아야 D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가져야 되고요. 요것도 정확하게 DK-D개의 해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요게 많아야 D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요 증명을 정리하자면 일단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요게 0하고 합동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P-1개인데 또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소수여서 요게 0하고 합동이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요만큼이 0하고 합동이든지 아니면 요만큼이 0하고 합동이든지, 다시 말하면 요거의 해가 된다라는 것은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되든지 요 합동방정식의 해가 되든지인데 요 합동방정식은 우리 라그랑지 정리에 의해서 많아야 D개고 요 합동방정식은 많아야 DK-D개인데 따라서 요거의 해는 요거의 해 개수 더하기 요거의 해의 개수인데 요거의 해의 개수인데 이게 정확하게 DK개, P-1개가 되려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많아야가 아니고 정확하게 D개이고 DK-D개이고 또 요거의 해와 요거의 해 중에 서로 합동인 게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내용까지 지금 같이 증명이 됐죠. 요거의 해와 요거의 해는 서로 어떤 것도 합동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D개여야 되고 정확하게 DK-D개가 돼야 요 P-1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려는 X의 D승 마이너스 1이 0하고 합동이다. 모듈로 P에 대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D개의 해를 갖는다. 서로 합동이 아닌 법 P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D개의 해를 갖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8.5의 따름 정리 증명을 마쳤고요. 이 따름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8.2절 두 번째 수업에서 임의의 소수는 원시근을 갖는다라는 정리의 증명을 하겠습니다.
8.2절 두 번째 수업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